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콘텐츠를 아메이와 함께 재밌게 풀어나가는 팟캐스트 잼캐스트. 안녕하세요. 호스트 홍진아입니다. 오늘도 고정 게스트 김민기 리더님과 오늘은 게스트 한 명 더 있네요. R2D2를 닮은 이스프링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안녕하세요. 이스프링 들고 오셨어요. 엄청 자주 보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그러니까요. 보고. 네. 아 오늘 특별한 거 와 있네 여기. 정말 본품이에요 이스프링. 제가 귀한 아이 그 왔습니다. 미니도 가져왔는데 네. 미니랑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미니는. 그래서 본품을 네, 들고 가져왔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정말 기대되는 그렇죠. 네, 게스트인가요 이분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게스트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계속하면서 3번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아티스트 소울.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기업의 기준, 네, 회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네. 우리가 이제 또 다뤄야 될 것이 그렇죠. 아메이 하면 사실 그 보통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다 인정하고 하는 것이 제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기 이스프링 설명할 거냐? 네. 그러면 우리 젠캐스트 네. 그 정도 아니죠. 우린 그럼,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쓰는 가정용품도 있지만 이런 정수기나 청정기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우리가 사실 그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선택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네. 그다음에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준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공식력 있게 말씀해 주실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잼캐스트의 그렇죠. 첫 번째 게스트이시고요. 첫 번째 게스트예요. 네. 첫 번째 게스트.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첫 번째 게스트 누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뭐 네. GD로 해야 되나? 하다가 뭐 아메이에는 연예인이 한 분이 계셔서 지디로는 안 군대 됩니다.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소비자든 사업자분들이든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오늘 이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끝까지 만약 시청하시면 와 어마어마한 공부 많이 되실 거고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자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준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오늘 주제가 예. 잠시만요. 예. 오늘 주제가 Beyond the Standard. Beyond Standard. Beyond the Standard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물의 기준. 우리가 몰랐던 물의 네. 기준이에요. 네, 올바른 물의 기준. 올바른 물의 기준. 네. 어떤 분은 물이 거기서 거기지 뭐 하고 뭐 얘들 뭐 또 정수리 또 얘기하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먼저 게스트 모시고 네. 그다음에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젠캐스트 첫 번째 게스트 저희 김정현 리더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 명이 반갑다. 하니까 네. 느낌 틀려. 두 명으로도 나 괜찮은 생각했는데 세 명 보니까 딱 좋네요. 네. 딱 좋네요. 네, 진짜. 저도 사이에 끼니까 좋네요. 오늘 뭐 이렇게 젠캐스트 오늘 처음 게스트 초대받으셨는데 평소에 우리 젠캐스트 보시나요 많이? 열혈 애청자입니다. 어떠세요? 보면은 실제로 오히려 이 방송 목소리가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네. 평소 말은 별로 안 좋다. 우리 좋지만 더 좋다. 좋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홍진아 리더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걱정. 리더님 목소리도 아주 잘 나갈 겁니다. 이게 마이크 그래야 좋은 것 되는데.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순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송 보시면 아마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서울대 얘기해야 너무 되나요? 담백하게 서울대 법대. 그 얘기 없었는데.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좋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를 운 좋게 합격해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메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와, 스펙이 어마어마하시다. 그러니까 ABO보다 앞에 뭐 들어가니까 되게 좋다. 석사세요 또? 박사과정까지 수료는 했습니다. 논문은 아직 못 썼는데. 논문만 쓰면 몰랐어요. 박사 되는 거예요. 논문만 쓰면? 그런데 논문 쓰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빨리 미팅이 많아가지고 미팅이 많아가지고 참 좋네요. 집중이 필요하죠. 우리 맞습니다. 그렇구나. 좋네요. 네, 저희 오늘 주제인 Beyond the
스탠다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올바른 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정말 스페셜하게 리더님을 저희가 변호사 리더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예전에 리더님 통해서 실은 들었던 이런 물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너무 생소했고 또 신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모셨어요. 뭐 간단하게 그래도 뭐 이 사업 하시면서 아니면은 좀 앞부분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도 물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긴 하지만 일반인이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부분은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알아보다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노력을 들이면 알 수는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전 그때 제가 아무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검토를 했었고 리서치를 했었고 그 결과가 꽤 재밌어서 같이 공유를 했었던 그래서 오늘 보신 분은 이럴 거예요. 아마 우리 마케팅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지 않았던 관점으로 물의 세계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을 접하는 게 물이라는 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에 정수기 있은 분은 뭐 그 정수기물 드실 수도 있고 중간에 다니다가 편의점 가서 뭐 냉장고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뭐 시골이란가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수돗물로 먹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커피나 차나 마실 때 또 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은 유비쿼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 물.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뭐 대기업 마크 있으면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팔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변호사시니까 일단 먼저 그 물 있잖아요. 물. 이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 안정성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국가가.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법에 이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대부분 누가 책임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물 관리하는 뭐 법률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먹는 있어요? 물 관리법은 뭐예요? 민법이에요? 민법에 있는 거야? 민법.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정부가 하는 그 같은 제도, 특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물에 대해서도 있더라.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그 있네요, 진짜 여기 먹는 물 관리법. 관리법 보면 1조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함재에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 법구조에 있구나.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무를 국가한테 준 거죠. 의무다. 국가란 이걸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 정부의 필요성도 같이 연결되는데 이 일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간에는 원래 이 만인에 대한 폭력 그런 자연 상태에서는 폭력 상태가 있다라고 하니 이걸 정부한테 다 맡기고 권한을 다 주고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런 탄생 그런 같은 효용성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대 이후로는. 그렇죠. 국민이 어차피 뭐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금으로 이런 관리도 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의무이자 책임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도 그걸 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냥 수돗물도 있고 정수기 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그런 물에 대한 그 각각의 기준 같은 것도 이 법안에 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춰야지 그 정수기가 뭐 만들어지고 먹는 샘물이 관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좀 그 안에서 검사가 되는지. 우선은 그 물에 대한 오염 물질, 오염 물질을 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열된 오염 물질들을 정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수기면 그걸 없애야 된다. 또는 먹는 샘물이라면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기준 표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식수원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 같은 쪽에서 네. 기본적인 물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정수장에서 걸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정수 처리 시스템을 한번 좀 보면 네. 상수원에서 물이 이제 정수장으로 이제 가죠. 거기서 이제 정수 처리를 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응집도 하고 침전도 시키고 뭐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정수를 한 다음에 그걸 한 곳에 모으죠. 모았다가 그걸 이제 각 가정으로 쭉 배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쭉 상수도관을 통해서 와서 이제 아파트면 수도꼭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집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일련의 흐름인데요. 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도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가 그렇죠. 이거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아프리카는 일단 없고 오케이. 그렇죠. 이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원래 아까 유비쿼터스라고 하셨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첫 게스트로 뽑혀가지고 6시에 깼어요. 잠을 설쳤다. 그래 나 너무 그냥 나왔나? 네. 그래서 깨서 이제 여기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수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맙다. 왜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팔당 때문에 가가지고 물 길러야 끌어와야 되죠. 그렇죠. 물 길러야지. 네. 근데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그래서 인쇄 테이프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예. 굉장히 좋은데 다만 내가 먹게 되는 이 물이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볼 때 네. 당신은 마시는 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면 그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야, 물은 그냥 마시는 거지 무슨 기대야.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물도 그렇죠. 이런 물이 있구나 좋은 물이 있구나 이런 오염물질이 그렇지만 사실 내 주위 사람도 아무도 모를걸요? 그냥 물은 물이지 그냥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화장실에 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약간 찜찜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편의점에서 그렇죠. 담겨있는 거 먹고 생수장 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정수기도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그냥 뭐 가격 보고 디자인 좀 예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면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냥 그렇죠. 그 기준 잘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수 처리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 시스템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네.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나요? 우선 정수장에서 걸러주는 항목들은 꽤 좋아요. 그래요? 꽤 좋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리수 네. 이제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얘기하는 게 믿어도 된다라고들 말씀하시고 네.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국제적인 기준이나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꽤 좋은데 다만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정수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라는 것들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 검토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잘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항목들을 나눴는데요. 정수 항목들을 크게 구별을 해보면 심미적 영향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뿌연물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단 걸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대장균, 대장균 걸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상 유해의 영향 무기물질 이제 뭐 나비나 비소, 수은 그러니까 비소 같은 거는 먹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 이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뭐 페놀 사태도 있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걸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소독을 하니까 염소 소독에 따른 부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또 걸러주게 돼 있죠. 그러면 걸르는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나라에서 걸러주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장에서 걸러주는데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걸러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러주나요? 근데 그게 100% 걸러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정 수준, 적정이라는 먹으면 탈 안 날 정도로 걸리는 거죠. 바로 탈이 나지는 않는 정도. 바로 안 나지만 바로 탈은 안 나지만 네. 오케이. 탈이 날지 안 날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누적이 됐을 때 어떨지 모르는. 네. 그게 저는 첫 번째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 나라별로 이 기준 차이는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물 관리 같은 거 어떤 물이 어떤 물 정도가 네. 국민들이 먹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는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이 검사도 하고, 환경부도 하고 식약처도 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협력을 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법제도를 쭉 경험하다 보면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안 되더라고요. 자기 이익이 반영돼서 그런가? 책임이 분산되니까 누구 책임인지가 딱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정수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나중에 탈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뭐 그렇게 뭐 먹을 정도로 보내는데 문제는 이제 각 가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네. 마지막 수도꼭지 나오는 과정 중에 예. 뭐 아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 수도관이 녹슨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물탱크 같은 거 거기에 네. 2차 오염 된다든지 하는 것들. 음. 그러니까 결국 뭐 물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가정에서 이제 취수할 때는 그게 오염돼 있으면 모르니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서 걸러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요새 많이 사 먹는 생수를 사 먹거나 그 옵션이잖아요. 네. 예. 전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크게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일단 염소 문제예요. 염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걸러준다라는 걸 그걸 다 믿더라도 뭐 조금 남는 거는 허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일단 염소는 남아 있고 염소가 유기화합물과 결합을 하면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된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 음. 얘기예요. 다만 그 트리알로메탄이 이 수돗물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지금 굉장히 미량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있기는 한 거죠. 네. 근데 그 미량이 누적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오랫동안 누적이 돼도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연구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해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인데 저는 싫거든요. 일단 염소가 들어와서 제 몸속에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싫고요. 그러면 나라가 개런티하는 거는 네. 정수하는 물이지 가정 물 수도꼭지 나오는 그 물까지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은 각자 집마다 틀리겠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보호책 같은 거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정수장에서 네. 여기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건데요. 아,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 정수장까지예요. 하고 아. 이제 상수도도 관리를 하긴 하는데 네. 정수장이 보통 검사를 하잖아요. RSU에서의 그런 물 검사를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거른다라는 그 검사하는 곳은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그런 검사를 하진 않아요. 아 진짜.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검사를 그 여러 가지 검사는 거기서만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왔을 때 이 물이 그 정수장에서 했던 검사를 또 다시 한번 하면 똑같으냐에 대한 담보는 아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수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관이 지금 녹슬었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누수의 문제가 있고 누수가 있다는 건 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농약이나 신종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들이 지표에 있던 게 그 상수도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들어갔을 때 내 집 수도꼭지에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수장에서는 걸러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 뭐 각 가정에 보면 그 나오는 물을 바로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설거지할 때는 쓰고 하지만 생수를 사 먹거나 아니면 보통 가정에 이제 정수기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물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수 쪽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때 그 김재현님 얘기 들을 때 정수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 이 정수기도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TV 광고로 나오는 제품 마케팅을 접하지 그렇죠. 이 정수기 뒷단에 이 정수기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비하인드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있고 네. 우리가 몰랐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정수기가 유통되려면 이 정수기를 승인하고 이 정수기의 성능을 이제 검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 이 정수기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정할 것 같으세요? 모르 정수기 기준 네, 법에서 애매해. 네. 정수기 기준을 뭐 법에서 다루겠지만
누가 정하지 정수 기준? 네. 그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국가가 하여튼 그렇죠, 먹는 국가가, 거를 예, 예. 국가가 예. 하여튼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이제 위임이라는 걸 하죠. 다른 곳에 넘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수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능 검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국가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환경부라는 게 있으니까 음. 환경부에서 이제 뭐 정수기 그 어떤 기준을 정하지만 네. 이거 의뢰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정수기 공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의뢰해서 아니 그러면 정수기 만드는 데서 자기가 검사하고 자기가 그 기준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예. 기준은 이제 국가에서 정하긴 해요. 예. 그런데 검사를. 현재 그 기준 자체가 음. 그렇게 높진 않아. 아까 정수장에서 요구하는 그와 같은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진 않고요. 정수기 기준은 또 달라요. 아까 정수장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과 좀 다른 기준으로 지금 정수기 이 품질 기준이 돼 있고요.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이게 정수기 협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해서 그런 기준이 됐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냥 정수기는 이 정도면 된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전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내가 뭐 행시 봐서 들어왔어. 나 정수기 몰라. 그렇죠.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네. 정수기가 어떻게 만드는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는 정부가 그들에게. 정수기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네. 정수기를 만드는 것을 의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뭐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요거 만들어요. 기준은 이게 높은 게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자기 거 제품이 유통되려면 그렇잖아요. 요 그렇죠. 정도가 표준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네. 공무원 참고하는 거죠. 그거를 검증할 게 없잖아요. 참 네. 좀 쉽지 않죠. 센 발언이시네요. 아니, 역시 중심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이 감정이 약간 섞였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로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기준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네. 국가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해 버리면 그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췄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을 또 너무 높이 잡으면 뒷감당을 못하는 문제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공무원분이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준을 잡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의무적인 거, 다른 하나는 선택적인 거.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는 꼭 걸러라. 나머지 선택적인 이건 너네가 걸릴 수 있으면은 거르는 검사를 하고 광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준이죠? 기준이? 현재 의무 항목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염소. 염소를 한 90% 80% 정도 걸르면 되고요. 정수기가요. 예. 네. 그리고 색깔이 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클로로포름을 좀 걸러줘야 되고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요? 그것만 네. 하면 돼요? 네. 염소만 좀 그것만 걸러주면 걸르는 되네? 거 하면 나도 정수기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마크는 누가 찍어줘요? 이거 승인 받았다는 거. KC 인증 마크가 있죠. 그런가요? 그게 하여튼 어렸을 때 배웠던 그 KC 요즘 전자제품도 그렇고 많은 인증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인가요? 그거? 그건가 보네요. 네. 네. 의무는 그렇고 그리고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다른 항목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선택적으로 항목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트리할로메탄 아까 말씀드린 염소에 따른 염소가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생기는 여러 가지들 뭐 수은이나 납이나 뭐 알루미늄 뭐 대장균이나 뭐 포름알데히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모든 오염물질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택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걸 검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돈이 드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 그 신종 오염물질 중에 그 신종 오염물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 논문을 이제 봤더니 한 5년 정도 10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의뢰해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고 국가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건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방법을 만들고 이 방법에 따른 그 검사 장비들을 갖추고 그거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라. 이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 자체가 국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워낙 환경도 안 좋아지고 계속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뭔가 새롭게 나온다는 거, 오염 물질들이.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그런 말씀하신 그런 비용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뭔가를 더 그런 기준을 더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비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뭔가 해주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제는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회다. 정부 그동안에는 이제 남이 또는 그걸 궁극적으로 국가가 네. 정부가 뭔가를 다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 책임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경험할수록 오히려 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생겨요. 제도에 대한 불신. 제도 불신. 예. 법률 쪽에 계시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수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맙다. 그렇죠. 다른 한편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런 점이 불만이다.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제도들이 없는 것보단 다 나아요. 네, 일단 없는 것보단 낫지만 제 수준에는 좀 맞지 않은 그 불만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예를 들어 예전에 국가적인 큰 사고들이 있잖아요. 예. 뭐 삼풍백화점 예. 사고나 성수대교나 대구 지하철 사고나 최근에 뭐 세월호건 뭐 이런 가습기 살균제 네. 그런 것들을 쭉 접하다 보면 그게 제도가 없진 않거든요. 있긴 있잖아요. 어떤 그치. 하지만 뭐 안전관리법 같은 게 이런 게 있겠죠. 다 있긴 있는데 빈 공간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재 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들을 우리 개인들이 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다리 무너지는 걸 내가 어떻게 그걸 매번 체크하냐 그런 건 못하지만 정수기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개인도. 근데 사실 정수기 같은 거 뭐 예전부터 집안에서 정수기를 뭐 여러 종류를 써보고 아버지가 뭐 이 정수기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수기에 대한 기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상품이고 사실 우리가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전문가들은 되게 많거든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래서 자동차들은 한두 다리만 건너가면 물어보면 전문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정말. 엔진을 써야 되고 네. 인테리어도 뭐 해야 되고 이건 뭐가 그래서 그 정수기에 대한 그 자동차에 대한 블로그가 되게 많은데 정수기에 대한 블로그는 없어. 정말 그러네요. 블로그가. 네, 오히려 없다니까요. 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들인데. 매일매일 마시는 물이고 하기 때문에 정수기 난 이 정수기 이렇게 그게 쫙 나야 되는데 그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아 그런가? 이스프링 시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커지겠지만 지금까지 그 정수기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블로그 같은 걸. 그 음모 이론인데 음모 이론. 시장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그야말로 일반 경쟁, 완전 경쟁이라면 서로 뭔가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은 모든 사업자들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 간의 암묵적인 이거는 건들지 말자 그런 게 있겠죠. 요거는 얘기하면 그렇다. 요거까지는 그건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러네. 진짜 여기 보면 실제 품질 기관이 시행규칙 35조 9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 검사 기관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정수기 품질은 자기들이 하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스프링 얘기하다 보면 NSF라는 기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 NSF라는 게. 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 다른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기준과 NSF 그런 기준이. 항목의 수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어느 몇 프로를 걸러야 되느냐 그 퍼센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네. 수준도 높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재로서 일반 기준으로는 신뢰할 만하다. 여기 그렇네요. 보니까 한국 정수기 공업협동조합 기준, 그다음에 NSF 기준, 그다음에 이스프링 기준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재고율도 틀리지만 거를 수 있는 항목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도. 네. 이 소비자들이 잘 이거를 그렇게 중요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네. 왜 그럴까? 저도 제가 아끼는 동생 친한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정수기 쓰냐 일단 물 어떻게 먹고 있냐 네. 했더니 정수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제 애가 태어나서 신생아가 있어서 어디 거 쓰냐 하니까 국내 대기업 브랜드 걸 쓴대요. 그럼 그게 뭘 걸러주는지 너 아냐? 모른대요. 그럼 그걸 왜 쓰냐? 그래도 대기업 거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우리는 아메이, 너희들끼리 많은 아메이. 나는 그 아메이보다 대기업. 그렇죠. 광고 되게 모델 좋겠다. 사람이 쓰는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런 걸 좀 반복적으로 그게 그 일상적으로 나눈 대화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네. 아이를 출산하거나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리고 우리 살아갈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물이 깨끗한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대구의 과부라물 저는 대구 출신이면 대구에 뭐 그런 게 많은가 같아요. 대구 과부라물 사태 났을 때 굉장히 또 이스프링이 부각됐잖아요. 네네. 과부라물 나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스프링 카달로 보면 후라이팬 있고 과부라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코팅제구나. 네.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또 내분비 교란도 생기고 굉장히 안 좋은데 또 굳이 뭐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구 문제는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수기가 걸러지냐.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 수 없다. 네. 그것이 네. 왜냐하면 걸러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신종 오염 물질 그런 과부라물은 지금 우리 법내 기준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요것만 걸러서도 정수기로 할 수 있어야 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 하나죠. 하나는 그 기존 정수기도 정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 걸러질 수도 있긴 하겠죠. 아니면 못 걸르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걸르는데 아직 걸르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답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걸르니까 못 걸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그걸 검사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걸러진다고 했으면 그렇죠. 그 사건 터졌을 때 네, 광고 그냥 검사하고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대기업들은 광고할 수 있는 채널과 그 기존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아메이야 광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방송도 해가면서 일일이 자료 고시켜가면서 내보내가면서 사실 알리고 있지만 네. 광고나 수단이 있는데 본인이 확실히 거른다고 그러면 얘기하겠지. 그렇죠.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인데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지. 그걸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할 텐데 그런 것을 지금도 광고를 안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이스프링 받았던 기준 중에 그 신종 화학 물질 네. NSF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네네. 나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몰랐던 것들, 뭐 의약용품이나 뭐 네. 신경안정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다 먹진 않으니까 그것이 하류로 흘려가고 그러는데 그게 정화가 안 된다면서 그게 계속 물에 남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흘러 가다 보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데인데 여기 이거 우리가 쓰는 요거 이스프링 이거 카탈로그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신 분들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140가지 이상 유해 물질 제거 네. 여기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야. 나도 몰라. 근데 뭐 하나 발견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NSF 401. 401. 숫자가 네. 이게 큰 게 이게 요즘 네. 거라는 거잖아요. 네, 신종 의약품 등 오염물질.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 제거. 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이 15개가 뭔지. 근데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 신종 의약 물질 중에 이소브로펜이 있어요. 여기 있네. 네. 이부프로펜. 네.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어. 해서 생리통약으로도 쓰이고 그런 성분인 거죠. 네, 이부프로펜을 걸러준다라고 돼 있으니 이런 게 물속에 있었네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 거죠. 네. 그거 먹을 뻔했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 스프링이 이런 것까지 다 걸러주냐 이면은 저의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제품 안에는 그런데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 압축 활성탄인 거잖아요. 코코넛을 이렇게 네. 태워가지고서는 엄청 압축시켜서 그 기술도 진짜 대단하다면서요. 아 저는 굉장히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압축 활성탄에 굉장히 꽂혔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정수기 타사 정수기들도 보면 이 활성탄을 프리로 써요. 그냥 중공사막 방식이건 역상투압 방식이건 딱 그것만 하지는 않고 앞부분에 활성탄이란 걸 쓰긴 해요. 그래서 그 활성탄을 통해 가지고 보통 중금속 몇 개를 걸러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활성탄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일반 정수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정수장이 고도 처리 정수장이라는 걸로 좀 개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케이. 최근에 이제 수돗물에서 냄새 나죠. 네네네. 맞아. 냄새 난 걸 없애기 위해서 고도 처리 정수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경기도는 근데 그게 굉장히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고도 처리 정수장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일반 정수장에다 플러스 오존 살균을 하고요. 오존 살균. 입상 활성탄을 집어넣어요. 입상 활성탄. 네, 입상 활성탄을 넣어서 그 화합물을 활성탄이 흡착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 기술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정에 쓸 수 있게 활성탄을 만들 때 압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압축 기술에 따라서 이 활성탄이 얼마나 쓸 수 있냐, 얼마 정도 걸릴 수 있냐 양도 결정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걸러주는 그 능력이 있냐 그것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이언스의 핵심은 압축 활성탄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압축 활성탄 방식, 네. 뭐 직수 방식이냐, 뭐 역삼탄 방식이냐, 중공상 방식이냐, 물론 각 뭐 정수기사들이 내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압축 활성탄 만드는 그 기술, 압축력 그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압축을 해서 5,000리터를 우리가 정수하잖아요. 맞아, 1년 5,000리터 이상 먹을 수 있죠. 5,000리터를 정수하도록 압축하는 방식이 굉장한 기술인 거죠. 와. 이게 1,000리터도 아니고 5,000리터라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네요. 5,000리터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보면 여과 작용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성탄은 흡착을 해요. 예. 근데 압축을 하면 이게 미세하게 만들어서 여과를 시키는 것까지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압축을 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우리 0.2 마이크로까지도 가능하게 이 중공사막이나 역삼투학의 그 막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축을 굉장히 세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여과도 되고 흡착도 되는 한 방에 다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과가 돼야지 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물에 있는 비타민 네네. 미네랄이 있는 빠지는 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은 건 통과를 아예 못 해버리니까 그렇죠. 걸리긴 네. 걸리지만 네. 여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압축을 하면서도 그 미세하게 물이 이제 네. 새면서 네. 우리가 필요한 물질은 남긴 채 들어가고 그리고 진짜 오염 물질은 걸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리서치하다 보니까 제도 불신이 더 생긴 게 섀도우 씨. 법률 전문가 같은. 그 고도 정수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입상 활성탄을 넣잖아요. 어. 근데 뉴스에 어. 입상 활성탄을 폐 활성탄을 다시 사용을 해서 네. 실제로 쓸모가 없었다, 못 어머. 걸렀다라는 뉴스가 압축 있더라고요. 활성탄 같은 경우는 알겠지 흡착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막힌다고요 오염물질이. 그래서 다 막히면 쓸모가 그쵸. 없어. 우리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네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시 썼다고. 네, 다시 재생하고 해가지고 다시 썼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흡착 쓸모 능력이 없는 것. 흡착 능력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결국엔 뭐 비리인 건데요. 공무원과 납품업자들 간에 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에서조차도 그 납품 컨트롤 못 한다는 거죠. 활성탄 컨트롤. 아. 이게 뭐
그 사건만 그렇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근데 앞으로 더더욱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활성탄이 부족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활성탄을 원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이게 석유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코넛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코코넛이 훨씬 더 고급이죠. 네. 근데 이거 야자류가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중국 워낙 요즘 환경을 안 좋아서 그렇죠. 그것 와, 때문에요. 중국 그때 연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연어 없어진다고 다 그랬는데 이번 활성탄도 활성탄도 네. 어떻게?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게 활성탄으로 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활성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중국이 자국에 의해서 다 싹쓸이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럼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지금 이걸 손 놓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뭐 석유 사태처럼 활성탄 사태도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도 처리에는 네. 이런 활성탄 기술이 필요한데 물론 압축이 아니라 입상. 네. 입상이면 이제 그러니까 깔아놓는 거죠. 음. 하지만 입상 활성탄인데도 그것이 폐활성탄 쓰는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마저도 이제 다 고갈돼 버리면 네. 그 거르는 방식에는 활성탄 방식이 최고라서 그걸 쓰는데 그게 없으면 뭐 없네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값이 비싸지겠다. 값이 오르면 기존에 쓰고 있는 정수기 회사들은 이걸 쓸 수 있을까? 우리는 근데 믿고 계속 해주니 같은 가격에 해주니 좋은 거죠. 아 진짜 대단하네요. 이스프링 아메 코코넛 압축 활성탄 엄청 감사하네요. 네. 진짜. 오. 아 필터 왠지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그렇진 않죠.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겠죠 아메이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네.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압축 활성탄 방식 때문에 다른 데는 막 방식이니까 다 걸러진다고 하지만 네. 좋은 것도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좋은 것도 걸러지는 하지만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 같은 것도 같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UV 자외선 램프도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UV 자외선 램프 보고 굉장히 놀란 사람 많아요. 어떻게 이 기술을 네. 이거를 여기 정수기에 쓸 수 있냐 진짜. 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은 잘 없죠.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 방식은 있어요. 네. 하지만 압축 활성탄과 UV 램프가 콜라보 돼가지고 그렇죠. 완벽하게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거 살리는. UV 램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걸 또 어제 발견했어요. 어떤 많이 거요? 발견하셨으니까. 타사. 예. 네. 타사에서 UV 램프를 써요. 음. 쓰는 그래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어디다 쓰냐면 어. 관에다 살균해요. 관에다가 관? 그러니까 코크 코르크? 코크 이제 물이 나오는 예. 그런 곳 있잖아요. 예. 아. 거기를 살균하는 물을 직접 살균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코크 살균을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 나오는 네. 부분만 살균하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만 약간 깨끗하게 그런 건가? 하려고. 네. 저 커피 막시로 하면 라떼 시키면 칙 해가지고 닦잖아요. 그렇게 닦는 건가? 그렇게 살균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광고하는 게 제가 저건 왜 굳이 저걸 얘기할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관을 바꿔준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타사 비방은 아니고요. 왜 관을 그렇게 바꿔야 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관이 뭐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렇네. 물이 그렇죠. 걸러지고 나서 잠깐 흐르는 거니까 네. 물은 벌써 거기서 걸러졌어. 그렇죠. 네. 근데 관에서 오염되지 않 그러면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네. 정수 쓸 필요 없네. 관만 그러면. 음. 그러니까 그렇네. 물을 제대로 걸러야지. 이 관은 잠깐 흐르는 건데. 그렇죠. 네. 왜 관 걸러주지?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하고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건 굉장한 뭐랄까 공돌이적 자신감이랄까 불필요한데 굳이 그것까지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다는 건 네. 필터 쪽 얘기를 덜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 관련돼서 이렇게 광고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우선은 필터 얘기 별로 안 한다.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네. 맞아요. 네, 물 거르는지. 공기청정은 마찬가지예요. 필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필터 대부분. 얘기는. 네. 1번은 디자인인 거죠. 그렇죠. 1번 디자인. 네. 디자인 얘기만 그리고 좀 가격 하다가. 프로모션. 그다음에 무슨 렌탈이라든지.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때까지 필터의 기준이 없다니고. 그러니까 필터는
암묵지야. 몰라 우리가. 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격이나 맞아.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 포인트, 그렇지. 마케팅이나 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그리고 아까 걸어준단다. 그래서 뭐 저기 오염물질 떼는데 저걸 매년 갈아주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뭐 관리받는다는 느낌, 네. 뭐 이런 것들, 느낌 느낌이죠. 같은 느낌 느낌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디가 해주는 느낌 음.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자체를 자외선 살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 물이 아니라 그 기계를 살균을 하는 거고 아. 그 차이가 있네요. 그런 게 좀 의아하죠. 그리고 저희 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네. 누가 어떤 분이 그런다. 야 무슨 정수기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가냐. 이거는 사실 이 정수기가 오염물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TV 같은 거에 틀어놓는 거에 가전제품이지만 그쵸. 사실 이거는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가 막히면 그런 뜻이 이게 다 차면 갈아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정용 정수기는 일반 쓰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뭐 딴 데는 네. 뭐 누가 코디가 해준다 회사 해주지만 물 바로 먹어야 되는데 뭐 3일 있다 뭐 온다 뭐 5일 있다 온다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품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정이 쉽게 모든 소비자가 관리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이 가정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남한테 책임을 미루지 않고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진짜. 아, 대단하네. 왜 이거 안 쓰지? 제가- 왜 이거 안 쓰지? 그렇죠. 이 당신의 기준에는 물의 본질에 충실한 이 스프링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데. 진짜. 네. 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게 아메이가 그 정수기를 처음 만든 게 1984년이에요. 벌써 35년 전부터 이 제품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때 상용화를 시킨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 필터 기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압축 활성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그 전부터 했던 거고 저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깨끗한 물을 주고 저희 에이다 공장에 깨끗한 물을 나오기 위해서 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필터라고 하고 정수기 여과 흡차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한 회사가 과연 있었을까 하면은 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개인에게 가장 깨끗한 서플리먼트 그 제공한다는 뉴트라이트 철학도 있지만 정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는 그 환경 철학이 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래 써야 되잖아요. 사실 아메이가 참 좋은 게 저는 이제 어떤 제품도 빨리 부서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스프링도 6가지 구조로 6가지 블럭이에요. 이게 6가지 고장이 안 나. 다른 거는 정수기 한번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다 뜯잖아요. 청정기도 뭐고 우리가 다 뜯을 수 있잖아. 그만큼 마음대로 뜯어도 고장이 덜 난다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내구성. 그리고 그때 홍전이 보여준 내구성 테스트 하는 네. 영상도 있잖아요. 네. 룸 오브 투미인가? 네. 공기 청정기도 그렇고 네. 정수기도 그렇고 계속 혹사시켜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놀라운 건 우리 필터 가지고 가면 아메 프라자 가면 얼만큼 정수했는지 그리고 이 오염 테스트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1년 필터인데 이게 갈 때 돼도 오염 그 테스트 걸리는 성능이 99%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1등인 거죠. 1등인 거죠. 그때 얘기하신 선도력. 선도력이 경쟁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계속 높여나가기 때문에 아까 같은 과불암을 사태나 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일반 그냥 마케팅 일반 유통으로 흐르는 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도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구조, 좋은 유통 구조의 이 아메이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정말 수십 년간 이 좋은 물의 기준에서 꼼꼼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실험하는 디자인도 우리가 하잖아요. 실험 그렇죠. 기준 체크하는 것도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NSF 승인 받는 데도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왜 우리가 약속이니까 난 그런 면에서 정말 뭐 이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물론 소비자들이 고려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죠. 사실만 오늘 뭐 가격은 그렇게 다루지 않겠지만 가격도 우리가 생수나 일반 정수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네. 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먹는 거고 단순히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라 1년, 2년 평생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차도 5년에서 6년, 7년 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TV 같은 것도 볼 때 엄청 꼼꼼하게 보는데 매일 마시는 물. 이 기준 진짜 소비자들이 좀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 오늘의 주제가 Beyond the Standard.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을 훨씬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올바른 물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눌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많이 리서치를 해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아, 마무리로. 소감. 예.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즐겁고 네, 영광된 자리였고요. 그 1등이라는 거에 대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1등은 제가 생각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등보다 잘하는 1등 있고 아예 2등과 다른 1등이 있고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냥 2등보다 다른 좀 더 나은 걸 생각하지만 아메이는 자기만의 기준, 절대평가로 움직이는 회사고 그 제품들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깐깐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메이 제품 좋아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1등이 얘기하니까 틀리네. 서울대 박대 박사 수료자께서 일부러 얘기해봤습니다. 1등 나 엄청 눌렸었는데 옛날에 스카이 할 때 역시 S를 못 따라가지고 난 평생 2등이야 생각했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김재현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적 요소가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죠. 그 기준 자체가 네. 그걸 저희가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만큼 저는 또 애정과 신뢰가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꾸준히 암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겠지만 여기 홍진아님도 공대생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공대생 네, 출신. 네. 또 오늘 이스프링 어떻습니까? 그런 저도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이렇게 또 숫자를 좋아하고 객관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ABO 리더님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그 기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저도 정말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를 계속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같이 선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현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슈들을 이 안에서 제기를 해주시고 네.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ABO 그런 아메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맞아요. 단순히 우리가 집에서 뭐 누구나 한 대씩 있을 수 있는 정수기 있지만 네. 그 정수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스프링 쓰면서 필터라는 게 저렇구나. 우리나라 법제 기준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꼭 정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소비자가 눈 뜨고 있어야 되겠다. 네.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몰라도 아메이가 먼저 확실하게 챙겨준다. 그러니까 믿고 쓰면 되는. 그게 진짜 올바른 회사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 네. 네. 오늘 비하인드 스탠다드. 네. 우리가 모르는 올바른 우리의 기준. 근데 그 비밀은 정말 높은 기준, 높은 스탠다드. 더 그 이면에는 우리 소비자들을 아끼는 회사의 마음. 그것이 아마 비하인드 스탠다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오늘 너무 진짜 값진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몰랐던 기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와주신 그 김정현 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김민기 리더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